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기술 제재와 기업의 R&D Mi- 중 무역 분쟁의 증거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이러한 기술 제재가 실제 기업 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본 발표에서는 하야카와와 양 교수의 2026년 최신 연구를 통해 미국의 수출 통제 정책이 중국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체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해당 학술 논문에 대한 리뷰입니다. 핵심 연구 질문은 미국의 엔티티 리스트 등재를 통한 기술 제재가 중국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와 혁신 활동에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였습니다. 연구 방법론으로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 기업 수준 데이터인 CSMAR를 활용하여 성향 점수 매칭 기법으로 인과관계를 분석했습니다. 제재 대상 기업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비제재 기업을 매칭하여 정확한 비교 분석을 수행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 논문은 KAGUNOBU HAYAKAWA와 CHIH-HAI 옌 교수가 공동 저술했으며 에코노믹스 앤드 팔러틱스 저널 2026년 1월호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DOI는 10.111 CPO 7033입니다. 이 연구는 Mi- 중 기술 갈등의 실증적 효과를 분석한 선구적인 연구로서 정책 기반자와 연구자 모두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핵심 발견을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R&D 투자 미증가입니다. 기술 제재에도 불구하고 제재 대상 중국 기업의 R&D 투자액과 R&D 집약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자산 규모 감소입니다. 제재 대상 기업들은 대조군 대비 총 자산이 감소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경험했습니다. 셋째, 대응 전략의 차별화입니다. 제재 강도에 따라 기업들은 약한 제재의 경우 재고 축적을, 강한 제재의 경우 정보 보조금 의존이라는 서로 다른 생존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기술 제재가 단기적으로 기술 자립을 촉진하기보다는 기업의 운영 전략과 자원 배분의 변화를 초래함을 시사합니다. 제재의 실질적 효과는 정책 기반자들이 예상한 것과 다를 수 있으며 피제재 기업의 대응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핵심 개념 및 용어 정리를 통해 연구의 이해를 돕겠습니다. 먼저 엔티티 리스트는 미국 상무부가 국가안보에 위해가 된다고 판단하여 수출 제한을 가하는 기업 및 기관의 명단입니다. 이 리스트에 등재된 기업의 규제 품목이나 기술을 수출하려면 미국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R&D 집약도는 기업의 매출액 또는 총자산 대비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로 기업의 혁신 활동 수준을 측정하는 핵심 지표로 활용됩니다. 성향 점수 매칭은 제재를 받은 기업과 받지 않은 기업 중 특성이 유사한 샘플을 통계적으로 추출하여 비교하는 계량경제학 기법입니다. 관찰 가능한 특성을 통제하여 인과관계를 보다 정확히 추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이선스 검토 정책은 제재 대상에 대한 수출 허가 신청 시 적용되는 심사 기준의 엄격함 정도를 의미합니다. 거부 추정과 같은 다양한 수준의 정책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 제재가 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배경, 즉 혁신의 두 얼굴입니다. 첫 번째는 유인 효과, 즉 인두스먼트 이펙트입니다. 이는 외부 제재가 기업의 위기의식을 심어주고 외국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자체의 기술 개발의 동기를 부여한다는 이론입니다. 기술 자립에 대한 필요성 증대, 대체 기술 개발 압력 강화, 혁신 투자 유인 증가가 그 예입니다. 두 번째는 자원 제약 효과, 즉 리소스 CONSTRAINT 이펙트입니다. 제재로 인한 매출 감소, 자금 조달 악화, 핵심 부품 공급 중단 등이 오히려 R&D 능력을 저하시킨다는 이론입니다. 운영 자금 감소로 인한 투자 여력 축소, 핵심 기술 부품 접근성 제한, 그리고 단기 생존의 자원 집중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의 실증 결과는 이 두 가지 효과 중 자원 제약 효과가 유인 효과보다 지배적임을 시사합니다. 제재 대상 기업들은 혁신 투자를 확대하기보다는 생존 전략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Mi- 중 기술 갈등의 역사적 맥락을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Mi- 중 무역 분쟁이 본격화되며 GTE, 화웨이 등 중국 통신 기업에 대한 제재가 시작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기술 패권 전략이 가시화된 시기입니다. 2019년에서 2020년에는 엔티티 리스트가 확대되어 반도체, AI, 오지 등 첨단 기술 분야의 중국 기업 다수가 포함되었고 화웨이에 대한 제재 강화로 공급망 차단이 본격화되었습니다. 2021년에서 2022년에는 바이든 행정부의 제재 지속 및 강화가 이어졌습니다. SMIC 등 반도체 제조기업이 추가 제재 대상에 올랐으며
중국은 중국 제조 2025 정책 강화를 통해 이에 대응했습니다. 현재는 양국 간 기술 디커플링이 심화되고 있으며 중국 정부의 핵심 기업 지원 확대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중국 제조 2025와 쌍순환 전략을 통해 기술 자립을 추구하고 있으며 국영 기업 및 핵심 기술 기업에 대규모 보조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제 핵심 질문과 답변을 통해 연구 결과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기술 제재가 중국 기업의 R&D 투자를 촉진했는가? 답변은 아니오입니다. 실증 분석 결과 제재를 받은 기업의 R&D 투자액과 R&D 집약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기술 제재가 단기적으로 혁신 투자를 자극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제재의 강도에 따라 기업 대응이 달랐는가? 답변은 네입니다. 제재가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경우 기업들은 향후 공급 차단에 대비하여 재고를 늘리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반면 제재가 매우 엄격한 경우 기업들은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에 더욱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제재가 기업의 자산 규모에 미친 영향은? 답변은 제재 대상 기업들은 대조군에 비해 총 자산이 감소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입니다. 이는 제재가 기업의 전반적인 재무 건전성과 성장 능력을 저해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기술 제재의 효과가 정책 기반자들의 의도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제재가 즉각적인 기술 혁신을 유도하기보다는 기업들로 하여금 단기적 생존 전략에 집중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제재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정책 시사점과 함께 연구의 한계점 및 한국의 함의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연구의 한계점입니다. 첫째, 단기적 관찰 기간입니다. 2022년까지의 데이터는 제재의 장기적 기술 자립 효과를 포착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술 개발은 통상 5년에서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둘째, 양적 지표 중심입니다. R&D 투자 금액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특허의 질이나 기술적 돌파구 형성 여부 등 질적 지표에 대한 분석이 보완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산업별 차별성 미흡입니다. 반도체, AI, 통신 등 산업별로 제재의 영향이 다를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세분화된 분석이 제한적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에 대한 정책적 함의입니다. 첫째, 공급망 리스크 관리입니다. 한국 기업들도 미마이너스 중 갈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재고 관리 전략과 정부 지원 체계를 사전에 정교화해야 합니다. 둘째, 보조금 효율성 제고입니다. 정부 보조금이 실질적 혁신으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단순한 기업 연명 수단인지를 평가하는 정책적 감시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셋째, 기술 자립 전략 재검토입니다. 외부 제재가 자동적으로 혁신을 유발하지 않으므로 적극적인 R&D, 인센티브 설계와 장기적 기술 육성 정책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 결론은 미국의 기술 제재가 단기적으로 중국 기업의 R&D 투자를 촉진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자산 감소와 수동적 대등 전략, 즉 재고 축적과 보조금 의존을 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기술 제재의 실효성이 제한적일 수 있으며 피제 제국의 대응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본 연구의 학술적 기여는 성향 점수 매칭을 활용한 엄밀한 인과관계 분석을 통해 기술 제재 연구의 방법론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 있습니다. 향후 연구 과제로는 첫째, 장기적 효과 분석입니다. 5년에서 10년 이상의 장기 데이터를 활용하여 제재의 지속적인 영향과 기술 자립 달성 여부를 추적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질적 혁신 지표 개발입니다. 특허 인용수, 기술적 돌파구, 시장 점유율 변화 등 질적 혁신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 개발이 요구됩니다. 셋째, 산업별 세분화 연구입니다. 반도체, AI, 통신 등 산업별로 제재 효과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비교 분석해야 합니다. 넷째, 국제 비교 연구입니다. 러시아, 이란 등 다른 피제 제국 사례와 비교하여 제재 대응 전략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규명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기술 제재는 단순한 경제적 도구가 아니라 복잡한 전략적 게임입니다. 그 효과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효과적인 정책 수립의 출발점입니다. 본 연구는 학위 논문을 준비하는 대학원생들에게 외부 충격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계량적으로 분석하는지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이며 성향 점수 매칭 기법의 적용 방법과 정책적 함의 도출 과정은 향후 연구 설계의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